73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인생은 순간이다. 저자, 김성근. 출판일, 2023년 11월 15일. 상상빌더 요약.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책 소개.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를 먹었다 해도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82세 현역 감독 김성근 에세이. 대한민국 대표 야구인이자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계에 몸담으며 현역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근이 80년 인생에서 배운 깨달음과 지혜를 한 권으로 정리했다. 그는 흔히 야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그는 신이라는 별명에 손을 내젓는다. 야구에는 신 같은 것이 없다고, 자신은 아직 야구를 모른다고. 20살의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 가족 한 명 없이 혼자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쪽발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던 제1교포, 꽃피우기도 전에 부상으로 이른 나이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던 비운의 투수, 꼴찌만 거듭하던 약팀의 감독. 이른 나이에 지도자 인생을 시작했지만 우승을 거머쥐기까지는 무려 25년을 벼려내야 했다. 그런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며 김성근은 거북이 인간이었다고 회고한다. 토끼들처럼 재주를 타고나지도 못했고 꾀를 부릴 줄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멈춰 서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며 오직 내 안에서 답을 찾는 우직한 거북이였다고. 남들보다 소질도 부족했고 속도는 느렸지만 그런 만큼 부지런히 움직였다. 잠자리 눈깔이라 불릴 만큼 매 순간 눈을 번뜩이며 문제를 풀어갈 아이디어를 찾았고 매일 시합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찾은 아이디어와 방법들은 고스란히 김성근의 야구를, 인생을 지탱하는 프로세스가 되었다. 스스로가 느린 거북이였기에 선수들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었다. 그렇게 통산 천승이라는 고지를 한국에서 두 번째로 넘은 감독이 되었다. 자신부터가 타고난 재능도 없고 가난한 범인이었기에 김성근은 말한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매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선 안 된다고. 저자 소개. 저자, 김성근. 야구감독. 80대의 나이에도 야구장에 꼿꼿하게 서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야구감독. 여전히 직접 공을 던져주고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타격 자세를 잡아주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태평양 돌핀스, 쌍방울 레이더스 등 꼴찌를 면하지 못해 이른바 오합지졸로 불리던 팀의 감독을 맡아 가을 야구까지 올려놓으며 야구계의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신생팀에 가까웠던 SK 와이번스의 사령탑을 맡아 감독 1년차 단숨에 우승을 거머쥐었고 감독 재임 기간 내내 5번의 한국 시리즈 진출과 3번의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내며 SK 와이번스 왕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최초의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감독을 맡고 일본 지바롯데 마린스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코치를 하는 등 야구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며 평생 야구와 함께 살아왔다. 현재는 JTBC 최강야구에서 최강몬스터즈 감독을 맡고 있다. 김성근은 야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인생을 배웠다고 말한다. 지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선수를 만나고 가르치며 인간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달았고 자식을 위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가슴에 새겼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승부 속에서 시련, 위기, 좌절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인생을 배웠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한계도 거북이처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끝내는 넘어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김성근은 이 책을 통해 인생은 순간순간의 축적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담담한 응원을 건넨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길일지라도 나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비상식으로 싸우고 끝내 세상을 바꿔온 노감독의 60여 년 야구 인생. 3번의 우승을 이룩하고 통산 1384승을 올려 대한민국 야구 감독 중 승수 2위에 올라있는 그이지만 김성근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평생 비상식으로 싸워온 모퉁이 인생이라고 회고한다. 돈도 연줄도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로 무대에 선 청년은 오로지 야구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는 매번 벼랑 끝과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특출난 투수가 없는 팀에서는 투수를 몇 명이든 써서 틀어막는 벌떼에 야구를 했고 걸핏하면 한 점 차로 아깝게 지는 팀에서는 쥐어짜서라도 점수를 만드는 번트 작전을 썼다. 그 과정에서 비난도 숱하게 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걸음을 이어나갔고 결국 김성근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김성근은 말한다. 아직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4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엇에서든 비상식적인 승부수를 던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 그 비상식은 곧 상식이 된다. 나는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김성근은 지금도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산책을 한다. 오늘 만날 선수를 어떻게 가르칠지, 어제 시합에서 생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오로지 야구를 생각하며 걷는다.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 그 역시도 바로 지금 김성근을 살게 하는 비상식이다. 진정한 리더는 존경을 바라지 않는다. 엄격하고 가혹한 훈련 뒤에 숨어 있었던 리더의 본심, 아버지의 진심. 김성근이라는 이름 뒤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혹사였다. 김성근은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선수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승 하나에만 목숨을 건다는 것엔 비난이 지도자 생활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야구의 신이라 불릴 만큼 칭송받는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야구계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가장 비난받는 감독이었으며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이 잘린 감독이기도 했다. 나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자식을 품게 되며 비로소 어머니의 비정한 애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비정해졌다. 엄격하게 대했고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넘어져도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손자가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가 매번 손을 내밀어주면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발전 없이 노상 도움만 기다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함이야말로 진짜 애정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수많은 선수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꼽히는 김성근이 JTBC 최강야구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펑고를 쳐주는 장면에는 시대의 스승, 존경할 만한 어른, 이상적인 리더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이는 분명 가혹하리만치 계속되는 김성근표 훈련 속에 사실은 부모의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80세가 넘은 지금도 김성근은 매일 아침 야구장에 가고 직접 펑고를 쳐주고 문제가 있는 선수를 발견하면 함께 고민하고 밤을 새워 각종 야구 책을 뒤지며 머리를 싸맨다. 가족들도 지인들도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며 만류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김성근에게 야구로 고민하는 시간은 이렇게 고치면 달라질까? 그 방법을 쓰면 좋아질까? 하며 제자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설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저 편하고자 한다면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목숨처럼 지켜온 인생의 태도. 결국 김성근이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수히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도전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인생의 진리다. 그의 인생이,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을 그토록 절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순간이다. 물론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아프다거나 한계라거나 하는 의식 없이 쏟아부어야 한다는 김성근의 인생 철학은 소위 말하는 꼰대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성근이 최강야구에서 하는 말마다 화제가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비결은 그가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며 영원히 늙지 않는 그라운드 위의 승부사로서 그 철학이 옳음을 증명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최강야구에서 키운 영권 선수 원성준이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되지 않자 추석 연휴 내내 연습을 시켜주며 마지막까지 선수의 입단을 포기하지 않은 김성근의 집념은 2022년 월드컵.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정신 그 자체다. 야구 인생 약 60년 동안 중꺾마 정신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끝끝내 대한민국 야구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며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목표도 이뤄낸 김성근의 삶은 살기 팍팍한 지금 어렵게 발걸음을 떼는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걸음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김성근은 이 책을 통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이며 어떤 시련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 또 도전하는 순간들이 쌓이면 끝끝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담담한 응원을 전하고 있다. 저자 김성근이 60여 년간 다이아몬드 안에서 배운 반짝이는 깨달음과 지혜가 모든 독자의 가슴에 묵직한 스트라이크로 꽂히기를 기대한다. 여전히 나도 운동장에 서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경기 중에 왜 이 말을 안 했지? 선수 왜 안 바꿨지? 왜 진작 저걸 가르쳐 놓지 않았지? 평생 그렇게 물었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았다. 죽을 때 무엇 하나라도 남기려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기회란 인생사에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한 번, 두 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세 번째 왔을 때에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다. 떠올린 아이디어가 막상 틀린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틀리면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 문제를 해결하면 길이 열리니까.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시도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는 고민과 아이디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즉 시행착오 뒤에는 수없이 거듭하고 반복한 고민, 생각, 도전이 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인 인생 아니겠는가?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오면 당황한다. 처음 자기 머릿속에 구상하지 않았던 게 나타나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며 얼뜨기같이 굴다가 10중8구 거기서 다 무너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상황을 미리 상상해 놓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안타를 치든 말든 내 표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다. 위기가 와도 그냥 왔구나 생각한다. 그 순간 당황하는 대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아직이라는 한 단어가 퍼뜩 떠오른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전까지는 계속 벌써 2패나 했는데 어떡하지 하며 전전긍긍하다가 아직 기회가 있다로 바뀌니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한국 시리즈는 7판 4선제, 설사 한 번을 더 진다 해도 기회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덕에 그 다음 시합부터 내리 이겨서 우승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우승에는 아직이라는 마음가짐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만약 끝까지 벌써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으면 아마 그의 우승은 없었을 것이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 버리는 것 말이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 상식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 남들과 똑같은 아이디어와 프로세스뿐이라면 세상은 나를 써줄 이유가 없다. 자기 존재 가치라는 게 있어야 일을 시켜주는 법이다. 물론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는 리스크가 많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상, 도전하는 행동, 도전을 계속하는 힘, 도전하는 열정 4가지만 있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길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최강야구는 승률 7할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높은 목표다.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고지다. 그럼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살이든 70살이든 노력만 한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거북이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배우고 엉금엉금 기어 끝내 제 갈 길을 간다. 무슨 일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 재치로 대충 모면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괴로움을 느낀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법이다. 장애물이 있어도 길에 문제가 생겨도 그저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토끼들이 보기에 거북이들은 바보처럼 느껴질 것이다. 돌아가면 되는 걸 왜 굳이 넘어가겠다고 저렇게 고민하고 있어? 하며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바보들이 출세하는 법이다. 물이 물병 바깥으로 나오면 물은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누구든 자기라는 물병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비상식이 되든 뭐가 되든 그 물병 속에서 물을 살려놓는 게 내 역할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중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맞추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색깔이라고 하는 건 각자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타협이란 없어야 한다. 자꾸 자기 뜻을 꺾다 보면 나중에 떠날 때가 되어서는 남는 게 한스러움밖에 없을 것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없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나? 회사가 돈을 벌어야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들어오고 연봉이 올라간다. 지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 리더는 결과를 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민이, 존경인이 하는 것들을 생각할 새가 없다. 애초에 억지로 나이만 어린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걸 세대교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컵에 물을 넣는 걸 생각하면 쉽다.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느 순간부터 원래 담겨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온다. 이런 것이 세대교체다. 컵에 있는 물을 전부 비우고 새로 넣는 게 아니다. 얼핏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곳은 단언컨대 없다. 모든 게 자연의 원리 속에 있어야 한다. 세상 일은 원래 헝것 속에 새로움이 있고 새로움 속에 헝것이 있는 법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